네, 4월 2일 금요일 아침 오프닝 벨 2부의 장엘리입니다. 어서 오세요. 함께 도움 주실 분 누군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프닝 벨 2부를 꽉 채워주시는 전문가시죠. 진정한 전문가, 최동기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저희 팬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아, 그러십니까? 네. 잘 몰랐습니다. 네, 저희 어머님을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팬이신데, 일단 오늘 4월에 이제 벌써 다가왔습니다. 네네. 네, 벌써 이틀째 이미 시작이 됐는데, 네. 4월 흐름 어떻게 보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이제 미국의 예를 보면은 네. S&P 지수가 4월 달에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1년 중에서도 4월이 두 번째로 강세를 보이는 그 달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인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4월 달도 이제 초반하고 종반이 있으면은 초반 그 10일이 종반 10일보다 강하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초반에는 좀 우리나라도 이제 강하게 예상이 되는데 좀 네. 중요한 거는 이제 다음 주 목요일이 또 옵션 만기일인데 이번에 이제 두 번째 목요일이 빨라졌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서서히 지금 이제 순매수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4월 7일 날 삼성전자 네. 실적 발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만기일 전이래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4월 7일 날 실적이 만약에 이제 네. 좋게 뭐 네. 예를 들어서 10조가 나온다. 그러면 아마 지수가 엄청 뜰 수 있거든요. 그러겠죠? 아마 그거를 노리기 위해서 지금 기관 외국인들이 일단 순매수로 들어온 거 아니냐. 그럼 이제 그 초반 딱 맞거든요. 근데 만약에 네. 이제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은 이제 예상이 뭐 지금 이제 8조 7천억이 이제 제일 낮은 거고 네. 보통 이제 9조 정도로 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9조 5천억 이상 나왔다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지수가 네. 굉장히 또 올라갈 수 있는데요. 아. 지금 보면은 이제 어쨌든 간에 우리 개인들이 보니까 삼성전자 69조를 샀더라고요. 그렇죠. 고일에서 제가 볼 때는 과연 삼성전자의 그 우리 9만 1,000원 그를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그 네. 가격을 해줄지는 모르겠는데 좀 아마 봤으면 그 좋겠습니다. 근처까지는 가지 않을까 뭐 네. 잘하고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 지수는 이제 하이닉스가 있는데 지금 이제 키옥시아 또 인수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미국 반. 그래서 지금 보니까 바이든 정부에서도 미국이 이제 반도체 독립을 하겠다라 이제 엄청난 투자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때는 이래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반도체에 대한 이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단 우리나라 주식 지수는 반도체 종목들이 올라야 되니까 아마 그러한 영향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이제 낸드의 그 지금 국제 기업들이 6개사인데 네. 그게 이제 M&A 되면 이제 4개사로 줄어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점 체제가 되면서 하이닉스에도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꼭 오늘을 포함해서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삼성과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좋은 장을 이끌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각 증시 상황부터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시황센터 나와주시죠.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지금 1시간여 정도 지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탄력 유지하면서 양시장 끌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0.89% 상승하면서 3,114.98포인트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0.42% 조금씩 상승폭 늘려가면서 969.93포인트 현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시면요.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 보입니다. 외국인들 현재 3,379억 원 물량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도 매수로 전환한 이후에 계속해서 매수세 늘려가고 있습니다. 2,826억 원 물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매도세를 또 많이 늘려가고 있네요. 6,177억 원까지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매매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473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은 98억 원 지금 매수 우위 살펴보고 있습니다. 개인들 같은 경우가 500억 원에 가까운 물량 또 담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시면요. 삼성전자가 오늘 2%대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84,800원 현재 흐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0.71% 빨간불 켜내면서 141,500원에 체결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네이버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LG화학도 1.22% 탄력 가져가면서 82만 9천원에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현대차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5%에 가까운 급등세 보여주면서 23만 원에서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 SDI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카카오도 0.6% 상승폭 켜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만 0.46%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32만 3천 원에서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종목 한 번 더 살펴보시죠. 오늘 자동차 업종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기아차가 4%대 강세 흐름 가져가면서 86,900원 현재 흐르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도 3.23% 탄력 가져갑니다. 30만 4천 원에서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지금 LG전자만 0.94% 시세에 밀리면서 15만 7,500원에서 지금 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셀트리온 쪽이 계속해서 다 밀리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6% 지금 하락세 보여주면서 13만 4,900원 흐르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0.13% 소폭 밀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펄어비스가 1.98% 탄력 가져가면서 32만 9,800원 현재 흐르고 있고요. 반면에 HLB도 오늘 1%대 시세에 밀리면서 37,650원 현재 흐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도 살펴보시면요. 시젠만 약보합권 보여주고 나머지 종목들은 또 탄력받고 있습니다. 특히 SK머티리얼스가 현재 1.16% 상승폭 켜내면서 32만 1,400원 현재 흐르고 있고요. CJ와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모두 다 강보합권 움직임 현재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 코스닥 종목 한 번 더 살펴보시면요. 원익 IPS도 오늘 7%에 가까운 탄력 가져가고 있습니다. 5만 8천 원 선에서 현재 체결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리노공업과 제넥신 모두 다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종목 한 번 더 살펴보시면요. 현재 솔브레인이 3%대 강세 흐름 가져가면서 30만 2,500원 현재 체결이 되고 있고요. 이어서 셀리버리도 1.61% 상승한 13만 2,600원에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LNF와 휴젤은 강보합권의 움직임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 반도체 관련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반도체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최근에는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부족 현상을 타개하고자 글로벌 반도체 업체와 자동차 업체를 이제 백악관으로 초청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가 이제 초청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현재 반도체 장비주들 지금 한미 반도체 3.65% 상승을 하면서 2만 7천 원에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원익 QNC도 지금 2%대 탄력 가져가면서 2만 4,650원에 체결이 되고 있고요. DI도 3%대 상승폭 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장비주 한 번 더 살펴보시면요. 현재 유니셈이 거의 5%에 가까운 상승폭 켜내면서 13,700원 현재 흐르고 있고요. 원익 IPS 아까 보셨다시피 7%대 강세 흐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마이크론도 0.84% 빨간불 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 번 더 살펴보시면 지금 원익홀딩스까지도 3.55%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자동차 관련주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3월 판매량을 발표를 했습니다. 내수는 거의 비슷한데 지금 해외 판매가 거의 28%와 11% 각각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히 수익성이 좋은 제넥시스와 카니발이 또 호조를 이루면서 이 실적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안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현대차가 5%, 기아차가 4%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현대 위아도 5.54% 상승한 81,900원에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모비스도 3%대, 한원시스템도 0.55% 강보합권 움직이고 있고요. 만도까지 2.72% 상승하면서 6만 8천 원에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프닝 벨, 힘차게 또 확인을 해보고 왔습니다. 빨간불을 이렇게 켜고 있습니다. 증시 상황. 네네. 네, 한번 짚어주시죠. 어떤가요? 역시 지수가 오르니까 스튜디오가 좀 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죠. 저도 좀 이렇게 활기가 좀 느껴집니다. 그렇습니까? 네. 오늘 뭐 이제 3,100선을 돌파를 했죠. 근데 코스닥도 지금 이제 970선을 타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지금 지수 우리 그 이평선이 이제 수렴을 하는데 네. 과연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 일단은 위로 틀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단 오늘 주말이고 오늘 이제 미국 시장은 열리지 않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 흐름이 만약에 오후까지 지속된다라면 우리가 이 흐름이 다음 주까지도 일단 지속될 것 같은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삼성전자가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 네. 그게 이제 관건이라고 했고요. 근데 오늘 보면 이제 우선주들이 좀 오르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관련주들이 좀 계속 좋게 보이고 있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우리 그 원익 그룹주들이 또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네. 보면 이제 오늘 이제 원익 IPS가 좀 많이 오르고 있는데 원익 IPS 보면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래서 작년에 보면은 전년 동기로 보시면은 작년에 그 실적이 원익 IPS가 매출액이 1조였어요. 2019년에는 6,600. 그러니까는 네.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한 50% 늘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제 매출액이 한 1조 3천억, 30%더 늘어나는 거로 나와요, 예상이.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2019년에는 411억에서 작년에 무려 1,400억이었어요. 영업이익이. 네. 그리고 올해는 무려 2,400억. 이렇게 예상이 나오니까는 결국 이제 원인은 뭐냐면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중국의 디스플레이 네. 업체들이 이제 설비 투자를 시작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평택 공장이라든가 시안 공장에 일단은 그 설비 투자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하이닉스도 이제 M16, M15 가지고 설비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계속 이제 반영이 되면서 오르는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네. 원익그룹은 거의 삼성그룹 보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일단은 흐름을 봐서는 일단은 이런 흐름 자체가 계속 우상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상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우상향 빨간 불 켜고 계속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수급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오늘 이제 보면은 이제 외국인들하고 기관이 특히 이제 투신이 거래소에서 이제 순매수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자체가 이제 개인들이 대신에 이제 순매도를 보이고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일단은 이제 바톤 탈출하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럼 과연 이제 이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질까만 우리가 잘 판단하면은 의외에 또 4월달에 큰 장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지금 관전 포인트도 좀 함께 짚어주신다면요. 관전포인트 아까 말씀드린 이제 삼성전자, 네. 그다음에 이제 LG전자가 아마 다음 주에 그 MC 사업부를 철수하느냐 이제 이게 또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또 LG그룹 한번 또 같이 우리가 지켜봐야 봐야 되고, 되겠네요. 그다음에 이제 SK그룹하고 또 LG그룹하고 이제 배터리 전쟁, 그 네. 수급성이 또 어떻게 될지 지금은 분위기가 지금 SK가 좀 유리한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것도 이제 유심히 우리가 관찰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아까 또 눈에 띄는 종목들 짚어주셨으니까 계속해서 잠시 후에 말씀 이어가도록 하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패가 없는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최동기 전문가님만의 특별한 시각으로 만들어가는 시간이죠. 네, 이슈킹. 오늘은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제가 이제 원래는 이 목표가 상향 종목을 수요일에 해야 되는데 네. 제가 이제 개인 사정상 이제 오늘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월요일, 화요일 날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올린 종목들이 과연 결과가 어땠을까 네. 보는데 지난주엔 좋았어요. 지난주 이제 결과는 좀 이따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지난주에 추천한 종목들이 일단 20일 날 9종목에서 KB금융, 키움증권, 아하. 그다음에 이제 J콘텐트리, 효성화학, 두산인프라코아, 원익QNC, 네. 실리콘웍스, 한국폴마, 동국제강인데 지금 보시면 이제 1위는 효성화학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효성그룹주 계속 말씀드렸는데 물론 이제 이번 주는 좀 이렇게 하락한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은 뭐 효성 뭐 화학소부터 뭐 첨단 소재, 뭐 TNC 해가지고 첨단 소재는 또 오늘도 또 계속 목표가를 올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종목. 그다음에 이제 2위는 두산인프라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인적 분할을 하면서 또 일부 투자 뭐 사업 부분은 또 현대중공업에 이제 매각을 하고 네. 여러 가지로 이제 이슈가 있으면서 이런 무거운 주식이 일단 지난주에 무려 12%나 수익을 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제이 콘텐트리 뭐 아시면 이제 콘텐츠가 업종인데 어쨌든 제이 콘텐트리든 뭐 여러 가지 좋은 작품들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해외에서도 계속 관심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이제 3위 기록하면 10%. 그래서 1, 2, 3위는 이제 10%대 기록을 했고 4위는 이제 원익 QNC. 그래서 제가 이제 원익구로 말씀드렸지만 이제 일단 이제 5위까지는 또 자세히 분석을 하니까 이제 원익 QNC가 4위를 했고 그다음에 5위는 이제 동국제약. 그래서 철강주들이 보면 이제 우리가 뭐 현대전철이 제철이라든가 포스코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받는데 소리 소문 없이 또 동국제강이 8% 올랐다는 거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23일 날은 일단은 종목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 실적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뭐 원익 IPS가 1.7% 오늘 뭐 거의 7%니까 원익 IPS가 좀 억울한 면은 있지만 그러겠죠. 일단은 이제 미리 막 선침했으면 이제 수익이 많이 났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종목들은 전 마이너스인데 PI 첨단소재, 롯데케미칼, 금호석유. 그래서 석유화학 쪽은 이제 계속 좋은데 그동안에 올랐기 때문에 아마 이제 조정을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되는데 주가라는 건 이 집이 주가가 이제 계속 우상향하게 되면은 순환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좋은 종목들이 빠질 때마다 조금씩 모아두는 그런 전략도 좋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업무역,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또 목표가를 올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92,000원에서 105,000원. 그래서 이제 82,600원인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네. 85,000원 지금 바라보고 있고 이제 9만 원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이제 목표가 10만 원이니까 네. 10만 원이니까 아마 우리 뭐 주린이는 아니겠지만 네. 삼성전자 지금 뭐 9만 91층에 천에 갇혀 계신 분들. 91층이죠. 거기 계신 분들이 좀 기대를 하되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17주차.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주 이제 월요일 화요일 하면 이제 이번 주 금요일 오늘이 종가에서 일단은 이제 18회차로 일단은 1기를 마감하려고 그래요. 아.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하는 점수 이제 새로 시작하는데 이번 이제 1기에 보시면은 지금 평균 수익률이 우와. 이번 주에 5%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17주 이렇게 해보니까 네. 41%예요. 우와. 그러면 거의 뭐 물론 지수 상승률만큼은 뭐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네. 간에 이 전략이 그래도 40% 수익을 냈다는 거는 저 자신도 그래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이런 거를 뭐 여러분들한테 어떤 테스트하는 건 아니고 네. 저도 이제 이런 거를 계속 이제 머릿속에 있었고 옛날에도 한번 시뮬레이션 해봤는데 네. 그때는 이제 뭐 한 달 하다가 아니니까 때려치고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래도 한번 길게 해봤는데 거의 네. 뭐 4개월 이상 끌어왔거든요. 네. 그래도 뭐 수익률이 일단 물론 이제 장이 오른 것도 있지만 네.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이런 지수 오름에 따라서 역시 어널리스트들이 추천한 종목 중에서도 일단은 이제 이런 종목들 편입하더라도 역시 우리가 뭐 지수까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런 네. 걸 이제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적 수익이 이제 41%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증권사 레포트 중에서 이제 목표 주가를 올리는 거니까는 뭐 목표 주가를 안 올리는 종목들도 많죠. 내리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예 뭐 목표가도 없는 종목들이 있는데 일단은 그 중에서도 목표가를 올리는 거는 어널리스트를 그나마 이제 강조하는 일단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수익률이 좋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뭐 17주자 중에서 5주만 실패를 했고 나머지 12주는 성공을 했다. 물론 네. 이제 성공 뭐 실패가 중요한가 아니라 과연 이제 성공을 했을 때 얼마 많은 수익을 냈느냐, 네. 실패했을 때는 얼마 손실을 줄이냐가 이제 키포인트인데 그래도 네. 아마 다른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뭐 몰빵하거나 이런 종목보다는 그래도 좀 우리가 안정적으로 가질 수 네. 있는 종목들이 그래도 이렇게 수익을 냈다는 게 일단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그럼요. 수익률 산출 방법 이제 월요일, 화요일 날 목표가 올린 종목을 일단 동시효과에 사서 일단은 이제 금요일 날 오늘이죠. 오늘이 이제 마지막 동시효과에 매도하는 그런 전략이고 네. 한 종목당 금액은 동일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한꺼번에 샀다 팔다니까 이제 뭐 매수할 때는 바쁘겠죠. 그렇죠? 그러겠죠. 그리고 매도할 네. 때는 바쁜데 네. 뭐 일주일에 월요일 한 번, 화요일 날 한 번, 금요일 날 한 번 해서 3번만 매매하고 그냥 이렇게 놀러 다니셔도 되니까 뭐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17자 수익률 다시 보면은 효성화학이 17% 1위, 두산엠프로커가 12% 2위, 제이콘텐트리가 3위, 원익 QNC가 4위, 동국제강이 5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과거 수익률 상위 종목 보면 이제 A스토리가 54%, 그러니까는 뭐 거의 와. 3, 4일 만에 54%를 기록했는데 어마어마해요. 이런 종목은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어널리스트가 추천한 종목 중에 이런 거 종목들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어려워요. 근데 맞아요. 이 종목 아마 레포트 낸 사람이면 그때 아마 베스트 어널리스트가 됐을 거예요. 그랬을 것 같아요. A스토리. 네. 됐고 2위는 이제 현대모비스 38%.
5위는 현대유야, 3, 네. 4위가 효성 TNC 첨단 소재. 그래서 효성 그룹 주들이 이제 뭐 수소 그룹이 되면서 어쨌든 여러 가지 좀 이슈를 탔던 것 같아요. 나머지 그 이유는 뭐 이렇게 대박난 종목들은 없었습니다. 네. 그럼 그래도 이제-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가져왔어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또 말씀하신 것처럼 동시효과에서 그쵸. 사고 네. 한 것도 네. 중간에 수익이 더 올라갔던 그쵸. 이게 예, 당연하죠. 구간에서 예. 팔았더라면 더 높은 수익을 가져왔을 그쵸. 근데 이제 거니까. 그거는 뭐 우리가 어떤 가설이랄까 할 때는 네. 뭔가 기준이 있어야 거든요. 그렇죠. 기준이 네. 틀어지면 이제 전부 다 흔들리기 때문에 맞습니다. 일단은 기준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이제 중간에 수익이 많이 났다면 그때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으면 파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손실 같은 경우도 어떤 손절가를 정의하면 되는데 일단은 그렇죠. 이제 목표가가 이제 올린 종목들은 그래도 좀 덜 빠지기 때문에 우리가 좀 또 차분히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효성화학이 이제 키움증권에서 33만 원에서 이제 43만 원으로 목표 상향해서 이번 주에 지난주에 1위를 기록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제목은 또 분기 실적이 피크 아웃인데 이게 이론인가 뭐 이렇게 했는데 일단 이제 회사는 효성이 영위하는 사업 중에서 이제 화학이니까 화학 사업 부분이 이제 인적 분할해서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폴리프로필렌 이제 PP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고순도 테레플탈산, 그다음에 나일론 폴리에스터 필름, TAC 필름, 그다음에 산부라 질소, 그다음에 친환경 고분자 신소재, 폴리케톤도 잘 몰라요. 제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네. 다양한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원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프로필렌 자급 체제 구축을 완료해 가지고 수익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전자 소재 및 필름 부분은 차별화 제품 개발과 수출 확대로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효성이 일단은 화학 쪽에서는 그래도 알려진 그런 우리는 대기업으로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분기에는 보면은 작년 대비 무려 동기 대비 260% 증가 전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영업이익이 450억인데 작년 대비 무려 260% 증가했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 컨센서스도가 290억이었는데도 이거를 크게 상회할 전망이면서 이제 목표가를 올리면서 일단 또 수익이 많이 난 종목이 되는데 일단은 PP 부분 폴리프로필렌 보면은 폴리프로필렌 부분이 이제 299억으로 무려 이 부분은 작년 동기 대비 500% 이상 증가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주요 원재료가 이제 프로판이거든요. 이제 네. 프로판 가격이 급등에도 불구하고 전분기 PDH 정기 보수에 따른 물량, 일회성 비용 측면에 기저효과가 일단은 발생할 전망이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이 회사는 이제 어떤 그 베트남에 이제 사업부가 있는데 일단은 이제 계속 적자를 봤었는데 아마 적자가 대폭 감소 예상해서 아마 이 베트남 공장은 이렇게 사진 보니까 굉장히 멋있게 졌더라고요. 네. 그건 이제 아직 제 여기는 안 했는데 어쨌든 사진이 멋있고 그다음에 일단 유럽 등 선진국 산업용 파이프 시장에 프리미엄이 일부 회복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규모가 크지 않지만 주사기용 등 고부가 PP 수요도 계속 증가 일러 있다. 그다음에 이제 동사는 일단 유럽, 미국 등 PP 가격이 급등한 지역으로 일단은 수출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PP하고 이제 이게 PP는 뭐냐 해서 보면 PP는 이제 프로폴리플렌이에요. 그래서 네. 아마 이제 우리 이 회사는 보면은 일단은 토피렌 세계 시장 1위 효성화학에서 가장 우리가 브랜드가 이제 토피렌이거든요. 네. 상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PDH는 뭐냐면 프로판의 탈수소와 공정이거든요. 네. 맨 밑에 PDH 네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타 부분 영업이익이 150억. 아까는 이제 PP 부분이었고 이제 기타 부분인데 네. 약 전년 동기 대비 약 10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죠. 그래서 아마 반도체 LCD 업황 호재로 해서 NF3 이게 이제 산부라 질소거든요. 이러한 그 제품이 실적 호조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제 완구형 폴리케톤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필름 사업은 전분기 고객사들의 어떤 재고 조정 물량 측면의 기저효과 및 추가적인 이제 마진 개선이 예상이 된다. 그다음에 이제 LCD 업황 호재로 TAC 필름 또한 추가적인 마진율 상승이 전망된다고. 그다음에 TPA는 스프레드는 부진하나 전분기 가동 중단 발생에 따른 손실 측면의 기저효과가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 그래서 이제 가동이 중단되니까 당연히 이제 이번 분기는 좋아지겠죠.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폴리케톤은 뭐냐면은 네. 이제 일산화탄소 에틸렌 프로필렌을 공조합시켜서 만드는 신소재로 효성이 이제 2013년에
세계 최초로 개발했는데 이 해역에는 이제 보면은 나일론에 비해서는 충격의 2배, 마찰에는 최고 14배나 뛰어난 이런 그래요? 제품이 이제 폴리케톤이 되는데 이게 이제 네. 어린이용 왕구에 일단 사용된다고 나왔고요. 아.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TLC 필름은 뭐냐면 LCD TV라든가 모니터, 네. 휴대폰에 사용되는 평광판을 보여주는 필름으로 일단은 광학적 특성이 뛰어난 디스플레이용 전자 재료입니다. 그래서 네. LCD 쪽에 되는. 그래서 아마 평광판은 일정한 방향의 빛만 통과시켜서 색깔 영상을 만드는 기능을 하는 게 일단은 TS 필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은 아까는 이제 분기를 따진 건데 영업이익이 이제 작년 동기 대비 무려 250%, 작년 대비 250% 증가 전망해서 올해 영업이익이 2,187억 되고요. 그다음에 2분기는 일단은 아마 분기의 증액치세가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이제 국내 중서 물량이 존재하나 이제 프로판 가격 안정화, 베트남 플랜트의 본격 가동으로 일단은 경관 수익성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 내년에 아마 세계적인 기업들이 PP 플랜트의 증설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증설 물량이 작년 증설 대비 약 50% 60%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단은 어떤 공급 과잉 우려에 대한 어떤 불안감은 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돼서 일단은 목표가를 33만 원에서 일단 43만 원으로 일단은 네. 상향을 했고요. 굉장히 많이 높인 거죠? 예. 네. 한 30% 올린 거죠. 그래서 네. 보면 이제 이게 이 회사는 이제 아람코하고 LPG 계약 가격 추이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효성화학이 이제 베트남 투자 계획인데요. 이게 이제 2019년에 1단계 해가지고 네. PP 공장 30만 톤 및 LPG 저장 탱크를 완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2단계는 작년 말까지 이제 PP 공장 추가 30만 톤 완공 예정인데 완공됐는지 아직 확인 못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는 1분기 내 DH 공장 완공 목표해가지고 이제 3단계가 올해 네. 이제 완성이 되는 그러한 투자 계획입니다. 그래서 수급을 보시면은 이제 지난주 이제 22일 날 이제 28만 원이 이제 전주 29만 원인데 지금 이제 34만 원까지 올라왔죠. 그래서 보면은 수급을 보면은 이제 그때 이제 투신사들이 좀 매수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외국인들은 첫날하고 이제 24일 날 매수를 했는데 외국인들은 다시 파는 모습이고 투신사도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에는 일단은 파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차트도 일단은 우상향으로 계속 차트는 정말 좋네요. 전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두산 인프라 코어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분할 합병 계획 공시를 시장에서는 어떤 불확실성 완화로 받아들일 거예요.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항상 불안정할 때 뉴스가 나와서 확정이 되면은 뭐 적자가 나더라도 이제 확정이 되기 때문에 불투명성이 제거되면서 주가가 이제 상승으로 오르는 경우가 많이 있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이 종목도 이렇게 되는데 목표가를 9,200에서 12,000원, 약 한 이 종목도 30% 상향을 했는데 아마 이렇게 두산 인프라코어가 30%까지 상향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보통 10% 많아야 15%인데 네. 많이 올렸는데 일단은 이 회사는 이제 2000년 4월 사명을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로 변경했고 그다음에 건설 중장비, 엔진 등을 생산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설 기계와 관련해서는 북미와 유럽 등 네. 선진 시장에서는 채널 역량과 제품 개념 강화해서 보면 이제 두산 박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건설 기계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제 캐터필러. 네, 그래서 캐터필러요. 우리나라 이제 관련 종목은 두산 박해비는 진성 TEC 이런 종목이 네. 있는데 어쨌든간에 이러한 이제 미국이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계속 부양을 하면서 그 중에 이제 인프라 투자가 많은 포션을 차지하기 때문에 네. 아마 이런 종목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엔진 사업에서는 이제 최신 배기 규제를 강화하는 친환경 소형 엔진에 대해서 박해서로부터 안정적 공급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인적 분할 비율을 확정되면 이제 현대 중공업 지주로 매각될 두산 인프라코어의 사업 부문은 이제 31%. 그다음에 이제 투자 부분은 이제 69% 해가지고 네. 이제 두산 중공업으로 이제 그런 또 합병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분할 합병 비용은 47%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를 100억을 매수하게 된다면은 두산 인프라코어는 31억. 그다음에 두산 중공업은 이제 69억을 7월 20일에 보유하게 되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네. 영업 부분은 이제 존속법인하고 투자 부문 일단은 분할 설립해서로 분할 예정인데 결국은 또 투자 부분은 두산 중업과 합병해서 두산 인프라코어 주식 한 주당 약 0.47%를 이제 보유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 영업 부분은
대형 건설 장비 회사로 변모하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대중공업 그룹 편입 효과까지 감안하면은 주가 재평가, 리레이팅도 가능할 것이다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자 부분은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간접 보유하고 있던 두산밖에 지분이 두산중공업 지주주기로 전환되는 효과가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이제 사업적 연관 관계는 떨어지지만 네. 두산인프라코어에 적용된 할인율은 오히려 완화가 될 거다. 그래서 결국에는 순수 건설 장비 섹터로의 투자를 원하는 투자는 상장사인은 두산중공업 지분을 직접 시장에 매각해서 포트폴리오를 일단은 직접 조정할 수 있다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리스크 관점은 결국에는 이제 뭡니까? 네. 이게 이제 그 주식매수 청구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연 이게 이제 워낙 반대가 크면은 아마 그게 성사되기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과연 거래가 성사가 될 거냐 아직 뭐 이런 게 있고요. 네. 이제 결국은 이제 두산중공업이 일단은 인프라코어 투자 부분하고 지주사 두산의 두산 피어스 현물 출자로 이제 주식수가 증가하는 것도 부담이 된다는 거 있고 그다음에 이제 리레이팅 효과가 두산중공업 주가 리스크를 일부 상쇄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지난해 하반기 사례를 볼 때 투자자들이 두산중공업 증자를 자본 확충과 재무비율 개선으로 이해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결국 이제 두산그룹이 계속 이제 재무 구조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는데 일단은 재무 구조가 개선이 되면 주가에도 분명히 좋은 영향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 일단 목표가를 9,200원에서 12,000원까지 상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투표인데 잘 안 보이는데 생략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급을 보면은 최근에 이제 지난주에 뭐 우리 연기금들이 거의 20일부터 26일까지 계속 5일 연속 순매수를 했고요. 투신의 경우에도 거의 뭐 20일부터 5일 연속 순매수. 외국인은 이제 지난 이제 화요일 빼놓고 계속 순매수. 그러니까 뭐 주가가 안 오를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은 뭐 기타 부분까지 가세하면서 일단 주가가 계속 우상향으로 해서 올랐던 이런 네. 종목이 돼서 수익률 2위를 기록을 했죠.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종목은 이제 제2 콘텐츠인데 이제 신한증권에서 일단 뭐 국내 콘텐츠에 절대 강자 해가지고 이제 네. 44,000원에서 53,000원에서 목표가를 약 9,000원, 20% 정도 이제 올린 종목이 되겠어요. 이 회사는 이제 저도 몰랐는데 일간 스포츠가 이제 저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때 보면 60년대나 70년대 그때 이제 막 그 일간 스포츠가 인기가 있었거든요. 스포츠, 네. 그러니까 스포츠 신문에 일간 스포츠, 그 다음에 이제 스포츠 서울이 그 뒤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일간 스포츠가 아마 그때 부스가 엄청 많이 팔렸어요. 네. 그 당시에 보면 이제 뭐 야구 특히 뭐 고교 야구 할 때 뭐 하여튼 스포츠 신문이 일단 없었는데 아마 일간 스포츠가 이제 굉장히 인기를 끌었죠. 그래서 아마 저도 몰라요. 결국은 이제 일간 스포츠가 제2 콘텐츠의 전신이라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요? 네. 이게 이제 결국에는 이게 계속 코스닥에 2000년 상장이 되면서 2019년 이제 유가증권 시장으로 이제 이전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는 이제 일간 스포츠 신문의 발행을 주요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9년에 네. 물적 분할해가지고 2014년 10월 매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2016년 또 매거진 사회권을 영업 양도를 했고요. 결국은 이제 이 회사는 계열사 관리 및 지주 회사, 영화 및 방송 콘텐츠 투자 사업을 영위해서 오늘까지 이제 이어졌죠. 그래서 1분기 실적은 오히려 줄어드는 거로 매출액은 이제 줄어드는 거 나와요.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한 850억. 영업 손실은 79억 적자인데 네. 이제 적자가 이제 전년에 비해서 줄어든다는 거 이렇게 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방송 부분은 이제 38억의 흑자 전환이 기대된다라 가지고 이제 주역 드라마 시지프스를 포함해서 이제 주요 작품들의 이제 상대적인 흥행 부진을 고려하더라도 해외 유통 매출액이 견잔 중에서 볼. 그래서 아마 시지프스가 뭐 재미가 없다 그러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빈센조를 뭐 이렇게 본다는 네, 것 그거 같은데 많이 본다 그러더라고요. 일단 아마 시지프스가 좀 고전하는 것 같아요. 네. 뭐 이렇게 이런 흥행이 나쁘더라도 일단은 뭐 해외 매출 판권이 있기 때문에 네. 기대도 된다. 그다음에 이제 극장은 굉장히 안 좋죠. 지금 맞아요. 그래서 아마 전체 관람객이 이제 68% 감소하는 거 예상되지만 일단은 비용 효율의 어떤 노력으로 예상보다 좋은 실적이 예상된다고 하지만 저는 모르겠고 일단은 뭐 영화 관람도를 올린다 그러더라고요. 그 와중에 오늘 1,000원씩 올린다 그러더라고요. 오늘부터인가요? 네. 네, 그래서 뭐 올리니까 뭐 일단은 네.
뭐 사람들이 뭐 그래도 영화 강도는 보겠죠. 그렇죠. 네. 네. 저도 영화 본 지 오래된 것 같은데 뭐 저도 가고는 영화관 가본 싶어요. 지가 오래된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갈 수는 없는데. 네. 그다음에 이제 평균 티켓 가격도 상승률을 보여서 적자 금액 축소 때는 일단은 영업 손실이 112억 정도로 이상을 된다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양적으로 질적으로 확대가 시작이 됐다 해서 아마 방송은 양적 실적 성장이 돋보이는 한 해가 될 거라 이렇게 예상이 했고요. 그다음에 시지프스를 비롯하여 뭐 설강화, 재벌집 막내 아들, 너를 닮은 사람 등 회당 15억 이상의 텐트폴 작품들이 줄줄이 대기 중에 있다. 그다음에 제작 규모 확대로 수익수 증가 기대된다. 그래서 제작비가 늘어난다고 수익수는 늘어난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간에 뭐 그래도 뭐 정비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다양한 OTT 사업자와 적극적으로 이제 판매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는 점. 그래서 네. 아마 활발하게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넷플릭스, 아이치 외에도 투자 유치를 받은 이제 텐센트양 판매가 확대해서 예상이 되는데 이제 텐센트가 또 중국 기업이다 보니까 그렇죠. 요새 뭐 한참 네. 문제가 돼서 아마 원활하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TV인과 연합이요 최근 디즈니 플러스와에도 적극적으로 판매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지금 뭐 넷플릭스에 넷플릭스 앞질릴 밀려가지고 거라고. 그래서 아마 네. 공격적으로 나오는데 일단은 뭐 추이가 주목되고 그다음에 이제 극장 같이 반영 시에 추가 레벨은 가능하다. 그래서 극장은 이제 거의 뭐 반영을 안 한 것 같아요. 워낙 그래서 상반기보다는 이제 하반기에 이제 좀 코로나가 완화되면은 기대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영화는 OTT로 판매되는 것보다 오히려 극장 개봉 시 더 큰 수익성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헐리우드 블록버스터의 어떤 상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2분기 상영 미치는 반등이 기대되면 작년부터 이어진 강력한 비용 통제의 어떤 레버리 효과가 이제 예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보고타, 뭐 송중기, 교섭, 네. 황정민, 현빈, 헌트, 이정재, 정우성. 이정재가 감독인가요? 아까 그러네요. 뭐 탄탄한 배급 라인이 기대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교섭은 아직 국내 개방을 안 했는데 개봉을 네. 아마 아시아 14국가에 이제 선판매 되었다. 오. 이렇게 해서 아마 역시 이 황정민, 현빈 아마 효과가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극장 사업자, 배급사로서 어떤 수익 인수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다 되고요. 그다음에 밸류에이션이 점진적으로 오를 것이다 해서 J 콘텐츠 기업 가치는 추가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과 더불어 명실상부한 국내 콘텐츠 절대 강자인데 스튜디오 드래곤도 오늘도 이제 목표가 오르면서 많이 오르고 있죠. 아마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한 종목만 오르면 안 되고 두 개 회사가 이렇게 같이 가는 게 좋아요. 뭐 반도체도 뭐 우리 삼성전 하이닉스처럼 네. 아마 이런 우리 그다음에 우리 뭐 뭡니까 SM이라든가 뭐 JP한테나 이런 식으로 네. 해서 좀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이런 콘텐츠 회사도 사이클 같은 게 있나요? 그 뭐 반도체처럼?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은 네. 사이클보다는 계속 네. 이제 확장이 되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이런 멈춤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계속. 왜냐면 향후에도 왜냐면 한국 같은 경우는 K 드라마라든지 예, 뭐 이런 예. 것들 때문에 그래서, 예. 네, 일단 향후에도 좀 저는 좋지 않을까. 어떤 거 뭐 스탑이 없이 가는데 물론 네. 중간에 뭐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일단은 규모 자체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열이라 생각됐대. 그때가 어느 때인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지금은 그냥 우리가 뭐 긴가민가 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종목들을 좀 이렇게 좀 조정받을 때 담아놓으면은 그래도 뭐 은행 이자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묻어두는 종목은 아니겠군요. 그렇죠. 뭐 묻어뒀다가 네. 이제 또 뭐 샀다 팔았다 심심하면 반복해 되는데 저는 네. 이제 매수 매도를 할 때도 이거를 뭐 100% 팔고 사는 게 아니라 일정 뭐 50% 30% 샀다 팔았다 해서 이렇게 이제 거기서도 이제 뭐 단기적으로 좀 이렇게 수익을 추구해도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연간 제작 편수와 뭐 활용하는 방송 채널, 해외 플랫폼 판매 판권 매출 규모, 아마 자금 여기서는 이제 뭐 우리 압도적이죠. 그다음에 이제 OTT 산업 경쟁 심화되기 때문에 영상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된다. 그래서 이제 피크가 아마 올해나 내년 초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때까지는 좀 굉장히 좋은 흐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다음에 결국에는 네. 이제 이 회사는 오리지널 제작, 그다음에 라이센스 아웃 등 글로벌 플랫폼과 강보만 협의를 지속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JTBC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 네. 이제 드라마를 이제 독점 공급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메리트가 있지 않는 상황이 돼서 이제 목표가를 44,000원, 5만 원을 상향했는데 일단은 이 종목은 이제 투신사들이 이제 24일부터 3일 연속 크게 샀고요. 연기금은 거의 뭐 3월 10일부터 사다가 이제 네. 26일은 이제 매도한 모습이고 이제 외국인들은 이제
샀다 팔았다를 좀 이렇게 반복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J-컨텐트리도 계속 신고가를 이제 갱신하고 갔죠. 그래서 아마 목표가를 달성한 것 같은데, 그렇죠? 5만 네, 원 달성한 것 그러네요. 같은데, 예. 일단은 뭐 목표가를 달성했으니까 추가적으로 올릴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차트 모양은 일단은 계속 단계별로 상승하는 모습. 네. 그래서 뭐 아직 그 앞에 큰 거래량이 아직 안 나왔거든요. 아마 그래서 거래량이 크게 나올 때 그때가 한번 매도 타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이제 원익 QNC, 그래서 이제 지금 원익 그룹주들이 지난주에 이제 원익 QNC와 원익 IPS 두 종목이 이제 목표가를 올렸는데 일단 원익 QNC가 일단은 내년도에는 이제 1,000억 원대 영업이익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목표가를 23,000원에서 6,000원을 올렸어요. 그래서 네. 동사는 이제 반도체 제조용 석영 제품. 석영이라는 건 저도 오랜만에 듣네요. 네. 옛날에 초등학교 때 뭐 강물에 석영 그렇구나. 나왔죠. 그래서, 네. 그래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세라믹 제품을 전문 생산하는 업체로 네. 2003년에 이제 원익으로부터 분할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용 석영 유리는 네. 반도체 제조 공정 산화, 식가, 이온질 화학 증착 공정에서 웨이퍼를 불순물부터 보호하거나 이송한 용도에 사용돼. 우리 앵커님이 지난번에 한번 반도체 공장 갔다 오셨다 그랬죠? 네, 맞아요. 이걸 다 공정 다 보셨어요? 아니 공정을 다 보진 않고요. 네. 예전에 저는 사실은 SK 하이닉스의 네. 공정 그쪽에 공장 안에 들어가서 네. 본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스치팩이라고 그 패키징 회사죠. 네네. 거기 안에 들어가서 본 적은 있어요. 네. 저는 그 반도체 회사를 가본 적은 없어요. 그러셨구나. 그래서 이제 공정에 대해서 네. 이거를 이제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네네.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말은 이제 공부를 했지만 네. 실제로 보는 거하고 틀리기 때문에 이게 또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데는 아니더라고요. 그쵸. 이렇게 굉장히 또 소독 다 해야 되고 다 그쵸. 쓰고 들어가야 예, 되고. 예. 네. 그리고 지난주에 갔던 곳은 사실은 D 회사인데요. 파운드리 비즈니스 하는 회사였고 예, 예. 개인적으로 좀 참가를 하고 왔습니다. 네. DB로 예상이 되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반도체, 페어차일드 코리아 이런 회사 등의 이제 계약체 수주 물량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영업이익이 올해 이제 756억으로 전망이 되는데 일단은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하고 매출액은 이제 역시 11% 증가한 5,800억으로 예상이 되고요. 기존 이제 영업이익 추정치 연말 성과급 40억을 추가로 반영을 했죠. 그다음에 이제 연계열 자회사 모멘텀의 영업 적자가 네. 작년 149억에서 올해 8억으로 축소된다. 그래서 아마 이 회사는 이제 모멘티브 자회사 실적이 올해 이제 늘어난다, 좋아진다는 것도 이제 어떤 그 상승 요인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일단은 코로나 영향으로 급감했던 산업용 세라믹스 소재 수요가 올해 들어 이제 반등 시작했다. 그래서 아마 소재 판가도 이제 오름으로써 이제 P하고 Q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더불어 이제 모멘텀의 주력 사업인 반도체용 커츠 소재 수요도 지난해 대비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다. 그래서 올해 일단 TSMC라든가 삼성전자 등 반도체 업체들이 계속 올해 뭡니까 카펙스를 계속하지 않습니까? 증설하기 때문에 커츠웨어 같은 소모성 공정부패에 대한 수요 증가 모멘텀이 부각될 것이다. 그래서 아마 네. 2025년에는 1,000억대 영업이 달성할 전망에서 아마 영업이익이 1,000억, 그러니까 올해 대비 약 16% 증가하고 매출액은 13% 증가한 6,500억 된다. 그래서 어쨌든 자회사 커츠 사업부의 어떤 지속적인 실적 성장과 세정 사업부의 실적이 일단은 업이 될 거다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각각 이제 뭐 우리 자회사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5,450석 그래서 10% 증가.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무려 네. 20% 23% 증가 750% 이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자회사 모멘티브는 아마 영업 적자를 2020년에 기록을 했는데 올해는 이제 8억 적자. 네. 내년에는 이제 67억으로 아마 흑자 전환에 성공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어쨌든 간에 동사 세정사업부가 주력 고객사의 코팅 공정 변화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아마 CVD, AP에서 진입 장벽이 높은 코팅 공정이 도입이 되면 일단은 점유율이 점점 늘어난다 이렇게 되고. 그래서 목표가를 23,000원에서 26,000원 상향을 했는데 네. 1분기부터 사상 최대 실적을 갱신할 전망이고, 그다음에 커츠 사업부는 3D 낸드, 파운드리 업체들의 어떤 설비 네. 증설 경쟁에 따른 수요가 집중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코팅 방식이 약간 이제 CVD나 APC로 진화가 되면서 일단은 가치가 재조명될 거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 종목은 아마 지난주에 일단은 네. 연기금들이 계속 샀고요. 투시는 이제 초반에 크게 샀다가 이제 조금씩 파는 모습. 그래서 외국인들은 24일 날 대량 매수했다가 이제 좀 팔고 있는데 아직 뭐 매도하는 물량 자체는 작기 때문에 일단은 뭐 원익 QNC가 또
랭킹을 이제 네. 4위를 했고요. 그다음에 차트도 계속 신고가 갱신하다가 조금 주춤했는데 일단 뭐 다시 좀 탄력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동국 제강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리스크 완화했다는 올 상반기 강력 뭐 이익 모멘트라지 이제 키움증권에서 했는데 무려 목표가를 이제 40% 올렸죠. 만 원에서 네. 14,000원 올렸는데 일단은 이 회사는 이제 지배에서는 동산의 철강 제조 기업.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이제 71년대 최초로 후판 사업에 진출하면서 봉형광류 그다음에 판재류 이런 사업 부분이 접근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뭐 사업은 철강, 냉형 강판, 네. 그다음에 뭐 화물 운송 하역업 이것까지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2015년 1월에 유니온 스틸과의 합병을 통해서 냉형 강판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4분기 실적 개선은 일단은 본사 실적은 예상보다 부진했지만 브라질에서 정상화되면서 드라마틱한 실적 개선을 보여줬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일단은 작년도에 196억으로 일단은 턴어라운드에 네. 성공을 했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강력한 이익 모멘텀이 있는데 동국제강의 영업이익을 전년 동기 560억 대비 무려 16% 증가한 646억으로 추정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일단은 이제 국내 아파트 물량이 이제 2년 연속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뭐 미분양도 해소되고 있기 때문에 네. 올해 이제 아마 건설 경기가 좀 계속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철근 수요가 일단은 증가할 거다. 네. 50%서 아마 상반기 타이트한 수급과 함께 동국제강을 비롯한 국내 철근 업체들 실적이 개선될 거죠. 지금 뭐 철강업체 주식들이 계속 목표가 네. 올리고 올라가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가 일단은 올 3월까지 국내 여름 및 내년 동가 최대 20만 원 인상을 했고요. 이제 4월 초에도 이제 추가적으로 인상할 계획이 있어가지고 네. 결국 이제 동국제강의 내년 도금 수익성도 최소 2분까지는 이제 좋아진다. 그래서 결국 이제 뭐 포스코가 올리면 나머지 네. 이제 이류 종목들도 오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전문가님 항상 하실 때마다 저희 매일매일 꼭 들어오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중에서도 팬분이 두 분이 꼭 보시는 예, 예. 분이 계시는데 네네. 그분이 만도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아, 만도 차트도 한번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네, 지금 뭐 차트 띄우시는데 좀 시간이 걸리시겠지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주차에 만도 한번 그 포트에 담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네, 그땐 제가 아마 안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지만 그래도 만도를 한번 흐름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이렇게 흐름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오랜만에 또 만도가 빨간불을 켰다라고 하면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만도 흐름 어떤지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네. 빨간불을 켠 것 같습니다. 만도는 네. 여기 보시면은 이 앞쪽에 이게 1월 거래량이 많은데 1월 8일이었거든요. 네. 요때 이제 거래량이 했다가 거래량이 줄면서 요때 이제 2월 3일 날 또 거래량이 늘면서 이제 올랐는데 지금 보면 만도가 이제 8만 원이 거의 저항선이에요. 그렇죠? 네. 저항선이고 이제 바닥은 5만 원에서 지금은 이제 거의 뭐 5만 8천, 6만 원대 보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박스권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요 선이 지금 이평선이 여기에 모이고 있는데 지금 여기 저항선이 지금 얼마냐면은 6만 한 9천 원, 61선이 약 6만 네. 9천 원이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6만 9천 원을 일단은 돌파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네, 되는데 6만 9천 원 일단 돌파를 여기서 해야 되고. 계속 걸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6만 9천 원만 이제 돌파를 하면 제가 볼 때는 7만 5천 원까지는 좀 갈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여기서도 보면 이제 앞으로 여기 이제 앞에 거래량 때문에 네. 요거를 돌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그렇군요. 때는 네. 요게 이제 관건인 것 같은데 지난번에 이제 결국에는 수준 뉴스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뭐 자동차 업장이 좋아지니까 제가 볼 네. 때는 만도도 워낙 뭐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네. 편입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분 최동기 네.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항상 투자하실 때는 유의해서 하시기를 바라고요. 손실을 줄이고 성공률을 높이는 것이 가장 좋은 성공적인 투자다. 오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월요일 오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